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클릭하신 거 정말 잘하셨습니다. 2026년 건강에 대한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프면 병원 가면 되지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는 아프기 전에 미리 관리하는 시대, 의학 용어로 프리벤티브 헬스케어, 즉 예방 중심 건강관리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습니다. 올해 전 세계 의료계, 웰니스 업계, 그리고 글로벌 트렌드 리포트들이 한 목소리로 말하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HQ 헬스 쿼션트, 건강지능입니다. IQ, EQ 시대를 지나 이제는 HQ, 즉 자기 몸에 대한 이해력과 관리 능력이 삶의 질을 결정하는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2026년 가장 뜨거운 건강 트렌드 7가지를 한 번에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건강 루틴이 확 달라질 겁니다. 자, 시작합니다. 첫 번째, 2026년 가장 뜨거운 건강 키워드, 바로 만성염증입니다. 여러분, 염증이라고 하면 보통 뭐가 떠오르시나요? 상처나면 빨갛게 붓는 거, 목이 부어서 아픈 거. 네, 맞습니다. 그건 급성염증이에요. 몸이 스스로를 치유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문제는 만성염증입니다. 이건 증상이 뚜렷하지 않아요. 좀 피곤하다, 좀 붓는 것 같다, 소화가 좀 안 되는 것 같다, 이 정도의 애매한 신호만 보냅니다. 그런데 이 만성염증이 체내에서 수년간 지속되면 심혈관 질환, 당뇨, 암, 치매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국제의학저널 네이처 메디슨 네이처 메더선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 사망 원인의 최대 50%가 만성염증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절반이에요, 절반.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뭘 하냐면요. 단순한 건강검진이 아니라 고감도 CRP 검사, 인터루킨-6, IL-6 수치 같은 염증 수치를 직접 측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검사가 특수한 환자에게만 해당됐는데 이제는 일반인들도 내 염증 수치가 얼마야? 를 묻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요? 첫째, 항염증 식단입니다.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 올리브 오일, 베리류, 녹색 채소, 강황 이런 음식들을 의식적으로 챙기세요. 둘째,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명상, 호흡법이 단순히 마음의 안정만 주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2025년 연구에서 명상이 체내 염증 마커를 낮추는데 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셋째, 수면입니다. 수면 부족은 염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이건 뒤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정리하면 2026년 건강의 첫 번째 원칙은 이겁니다. 보이지 않는 불을 끄자. 만성염증이라는 몸속의 조용한 불을 꺼야 합니다. 두 번째 트렌드, 초과 공식품과의 전쟁입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의 상당수가 음식이 아닙니다. 그건 식품공학의 산물이에요. 편의점에서 집어든 빵, 음료수, 과자, 냉동식품 성분표를 한번 보세요. 이름도 모르는 첨가물이 10가지가 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2025년에 발표된 대규모 메타 분석 연구 결과 초과 공식품을 많이 섭취하는 사람은 사망 위험이 15% 증가하고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28% 빨라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대사증후군, 즉 혈압 상승, 혈당 이상, 복부 비만, 이상 지질 혈증이 함께 나타나는 위험한 상태와도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이제 칼로리나 당 함량만 보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2026년의 질문은 이겁니다. 이 음식이 원래 형태에서 얼마나 멀어졌는가? 사과 주스보다 사과가 낫고 닭가슴살 소시지보다 진짜 닭가슴살이 낫다는 거죠. 미국에서는 이미 FDA와 USDA가 초과 공식품에 대한 공식 정의를 마련하기 위한 절차를 2025년 중반에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식품 라벨 규정, 정책 토론이 진행 중이에요.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제도적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실천 포인트는 간단합니다.
장을 볼 때 성분표를 읽으세요. 원재료가 5가지를 넘고 발음할 수 없는 성분이 있다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이거 진짜 음식인가? 라고요. 세 번째, 장 건강 마이크로바이옴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장이 제2의 뇌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제 이건 비유가 아니라 과학적 사실입니다. 장내 미생물이 우리의 면역력, 대사, 기분, 심지어 체중까지 결정한다는 연구 결과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87개의 연구를 분석한 대규모 리뷰에 따르면 대사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장내 세균 구성이 확연히 다릅니다. 유익균인 아커만시아 무시니필라 AKKERMANSIA, MUCINIPHILA와 비피도박테리움 BIFIDOBACTERIUM의 수준이 낮고 유해균인 프로테오박테리아 PROTEOBACTERIA는 과다한 패턴이 반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2026년 장 건강 관리의 키워드는 개인 맞춤형입니다. 더 이상 아무 유산균이나 먹으면 되겠지가 아닙니다. 자신의 장내 미생물 구성을 검사하고 거기에 맞는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를 선택하는 시대입니다. 개인 맞춤형 마이크로바이옴 솔루션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실천 팁을 드릴게요. 첫째, 섬유질을 늘리세요. 장내 유익균에 먹이는 섬유질입니다. 채소, 통곡물, 콩류를 식단에 꾸준히 포함시키세요. 둘째, 발효식품을 챙기세요. 김치, 된장, 요거트, 나토 우리나라 전통 음식이 사실 최고의 프로바이오틱스 음식이에요. 셋째, 불필요한 항생제 사용을 줄이세요. 항생제가 장내 미생물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넷째, 관심이 있으시다면 장내 미생물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기 장을 알아야 자기 장을 살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혈당 관리입니다. 이건 2026년 건강 트렌드의 진짜 핵심 중 하나입니다. 나 당뇨 아닌데 혈당 관리를 왜 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으시죠? 하지만 이제 혈당 관리는 당뇨 환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식후에 혈당이 급격히 치솟았다가 급락하는 현상, 바로 혈당 스파이크가 건강한 사람에게도 피로감, 집중력 저하, 과식, 체중 증가, 나아가 인슐린 저항성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인슐린이 과다 분비됩니다. 인슐린이 계속 과다하게 나오면 우리 세포가 인슐린에 둔감해져요. 이걸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지방 연소가 안 되고 배가 빨리 꺼지지 않고 결국 비만과 당뇨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요즘 건강 커뮤니티에서 GLP-1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GLP-1은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인데 위고비나 오젬픽 같은 GLP-1 기반 약물이 비만 치료제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약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식습관으로 GLP-1를 자연적으로 높이는 방법도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째, 식사 순서를 바꾸세요. 채소를 먼저, 단백질을 다음에 탄수화물을 마지막에 먹으면 혈당 스파이크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둘째, 식후 1015분 가벼운 걷기만 해도 혈당 곡선이 완만해집니다. 셋째, 정제 탄수화물을 줄이세요. 흰쌀밥, 흰빵, 떡 이런 음식들이 혈당을 가장 빠르게 올립니다. 잡곡밥이나 통곡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연속 혈당 측정기 CGM을 착용하는 일반인도 늘고 있습니다. 자기 몸이 어떤 음식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데이터로 직접 확인하는 거죠. 이것이 2026년의 혈당 관리입니다. 아프고 나서가 아니라 아프기 전에 미리 보는 겁니다. 다섯 번째, 근육이 새로운 건강 지표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건강을 체중으로만 판단하셨나요? 체중계 숫자만 보고 살 빠졌다, 건강해졌다, 이렇게 생각하셨나요? 2026년 이 관점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근육은 단순히 힘을 쓰기 위한 조직이 아닙니다. 근육은 인슐린 감수성, 대사 유연성, 만성 질환 예방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근육량이 줄어드는 현상, 즉 근감 소증 사르코페니아은 고혈압, 공복혈당 상승 같은 대사 위험 요소와 유의미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메타 분석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GLP-1 약물로 체중을 감량하는 분들에게 중요한 경고가 있습니다. 2025년 연구에 따르면 GLP-1 약물 사용 시 체중이 줄어들면서 체지방만이 아니라 근육제 지방량도 함께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균적으로 감소한 체중의 약 25%가 근육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체중 감량을 할 때도 반드시 근력 운동을 병행해야 합니다. 이제 BMI는 점점 의미를 잃고 있습니다. 대신 체성분 분석, 즉 근육량, 체지방률, 내장 지방 수치를 보는 것이 표준이 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내장 지방은 피하 지방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실천 포인트는 명확합니다. 첫째, 주 3회 이상 저항 운동 근력 운동을 하세요. 스쿼트, 데드리프트, 푸시업 큰 근육군을 쓰는 운동이 효과적입니다. 둘째, 단백질 섭취를 의식적으로 늘리세요. 체중 1kg당 1.21, 육지의 단백질을 매 끼니에 분배해서 섭취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셋째, 악력 그립 스트렝크스를 체크해보세요. 악력은 전신 근력과 건강 상태를 반영하는 놀라운 지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체중계 숫자가 아니라 근육이 여러분의 진짜 건강 통장 잔고입니다. 여섯 번째, 뉴로 웰리스 누로 마이너스 웰르너스, 뇌 건강입니다. 2026년 나이 들면 머리가 나빠지는 건 어쩔 수 없지라는 말은 이제 틀린 말이 되었습니다. 뇌의 인지 기능 저하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 관리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단순히 몸 건강만이 아니라 뇌 용적, 백질, 건강, 신경염증 수준까지 신경 쓰기 시작했습니다. 뇌 건강을 위한 기능성 식품, 적응 물질 어댑토젠 보충제 시장이 폭발하고 있고 인지훈련 앱, 뉴로피드백 기기, 뇌 성능 추적 웨어러블까지 등장했습니다. 누트로피겐 OTR OPIC, 소위 스마트 드럭 시장은 2030년까지 약 111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런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비싼 보충제를 사기 전에 기본기부터 챙기자는 겁니다. 뇌 건강의 기본기가 뭘까요? 첫째,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입니다. 운동이 뇌 유래 신경 영양 인자 BDNF를 증가시켜 뇌세포 재생을 돕는다는 건 이미 확립된 과학입니다. 둘째, 수면입니다. 수면 중에 뇌의 노폐물이 제거됩니다. 7시간 미만의 수면은 인지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셋째, 사회적 교류입니다. 외로움과 고립이 치매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넷째,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뇌의 해마를 위축시킵니다. 정신 건강과 뇌 건강의 관리를 일상화하는 이 트렌드, 뉴로 웰리스는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난 시대에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맑은 정신으로 오래 사느냐가 진짜 문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헬스 스팬 건강 수명이라는 개념이고 2026년 건강 담론의 핵심입니다. 마지막 7번째, 수면 최적화입니다. 잠은 죽어서 자라는 말, 이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잠을 못 자면 빨리 죽는다가 2026년의 현실입니다. 수면 부족이 대사장애, 면역 기능 저하, 심혈관 질환, 인지 기능 감퇴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연구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수면을 측정 가능하고 최적화해야 하는 건강의 핵심 기둥으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면 추적 웨어러블 시장은 2023년 266억 달러에서 2030년 약 582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면 단계, 심박변이도 HRV 회복도를 추적하는 기기가 일상이 되고 있어요.
여기에 AI 기반 수면 코칭, 수면 무호흡, 조기 진단, 빛치료 광요법, 온도 조절 침구까지 수면을 둘러싼 기술 생태계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수면 최적화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세요. 주말에 몰아서 자는 건 오히려 생체 리듬을 망칩니다. 둘째, 잠자기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을 멀리하세요.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합니다. 셋째, 침실 온도를 1820도로 유지하세요. 약간 서늘한 환경이 깊은 수면에 유리합니다. 넷째, 카페인은 오후 2시 이전에만 섭취하세요. 카페인의 반감기는 약 56시간입니다. 자, 오늘 2026년 건강 트렌드 7가지를 총정리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요. 1. 만성 염증 관리. 2. 초과 공식품 청산. 3. 장 건강 맞춤 관리. 4. 혈당 스파이크 예방. 5. 근육이 곧 생존. 6. 뉴로 웰리스로 뇌 지키기. 7. 수면 최적화. 이 7가지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부 아프기 전에 미리 스스로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2026년 건강의 핵심은 병원이 아니라 일상에 있습니다. 매일의 식사, 매일의 운동, 매일의 수면, 이 작은 선택들이 10년 뒤에 여러분을 만듭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하루 식단으로 실천하는 항염증 식단 가이드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